90%의 남성들은 단 5초 만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을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 박준노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노는 해발 400m가 넘는 발왕산의 시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주변은 온통 순백의 눈으로 덮여 있지만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 속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합니다. 화면 속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 유진이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과 2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치밀한 복수극의 설계자로 변모했습니다. 사실 이번 7주년 결혼기념일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노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남자가 선택한 소름 끼치는 복수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운동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용평의 하늘은 잔인할 만큼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해발 1400m가 넘는 발왕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스키복의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 피부를 핥히었습니다. 이제 38세, 대기업 과장직을 달며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박준노는 어색하게 스노우보드 데크 위에 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소 골프나 테니스처럼 정적인 운동에는 소질이 있었지만 미끄러운 설판 위에서 중심을 잡는 일은 그에게 여전히 고역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동갑내기 아내 김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준노와는 대조적으로 한 마리의 우아한 백조 같았습니다. 몸의 곡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명품 브랜드의 화이트 스키복은 김유진의 하얀 피부와 어우러져 설원의 여신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스키 동아리 에이스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에게 이 정도 경사는 산책로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야, 긴장 좀 풀어.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김유진이 고글을 들어 올리며 생긋 웃었습니다. 3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탄력 있는 피부와 생기 있는 눈망울. 박준노는 그 미소에 속아 지난 7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미소는 박준노에게 얼음 송곳처럼 차갑게 박혔습니다. 알잖아. 나 운동 신경 없는 걸. 당신 먼저 타. 난 여기서 좀 더 연습하다가 내려갈게. 박준노의 말에 김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태양이 서서히 기울며 설원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나 저위 상급자 코스 레인보우 딱 한 번만 더 타고 올게. 자기는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내려와서 카페테리아에서 쉬고 있어. 금방 갈게. 김유진은 가볍게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미련 없이 리프트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스키 플레이트가 긁어내는 사각 소리가 경쾌하게 멀어졌다. 박준노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리프트를 기다리는 줄 사이에서 김유진은 누군가를 찾는 듯 연신 주변을 두번거렸고 이내 리프트에 올라타 높이 솟구쳤습니다. 준노는 아내를 태운 리프트가 까마득한 높이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이지 않게 된 순간 서투른 초보자 연기를 그만두고 데크를 들었습니다. 그는 숲길 옆에 세워진 검은색 SUV로 향했고 그 안에는 탐정강 팀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김유진의 헬멧에 몰래 심어둔 GPS 신호를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타깃이 정상으로 가지 않고 중간 기착지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비공식 통로로 이동해 누군가와 접선 중입니다. 준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년 전부터 시작된 아내의 수상한 운동 열풍이 배신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준노는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침묵을 지키며 아내를 놓아준 걸까요? 그것은 단지 증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 가장 잔인하게 추락시키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의 작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준노의 눈빛은 바랑산의 만년설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묘한 여행에 진짜 막이 오르려 합니다. 유진이 야간 스키를 핑계로 찾아가게 될 그 별장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멸의 카메라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 유진이 밤 공기를 마시러 가겠다며 집을 나섰던 그 수상한 밤의 기록들이 이제 하나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대급 복수극의 서막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유진은 내일 아침에도 그 우아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반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배신한 배우자에게 가장 가혹한 복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준노가 바랑산 정상에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느꼈던 그 서늘한 배신감은 사실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7년 전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시작된 그들의 완벽한 결혼 생활 속에 이미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유능한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준노와 티 없이 맑은 피부의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설원의 백조라 불리던 아내 유진. 두 사람의 결합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준노는 유진을 위해 강남의 널찍한 아파트를 마련했고 유진은 남편의 내조를 완벽하게 해내며 현모양처의 표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신뢰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완벽한 가정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호수 아래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준노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준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과 환한 미소로 자신을 맞는 유진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지, 여보. 그 달콤한 목소리가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진은 갑자기 건강 관리를 이유로 운동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집 앞 산책조차 귀찮아하던 그녀가 갑자기 수백만 원짜리 VIP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 매주 주말이면 스키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처음 준노는 그저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이라 생각하며 대견해했습니다. 오히려 회사 일로 바쁜 자신을 대신해 활력을 찾는 모습에 안도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준노의 감각을 자극한 것은 후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차가운 스키장을 다녀온다는 아내의 옷가지에서는 설원의 상쾌한 공기나 땀 냄새 대신 그녀가 평소 쓰지도 않는 낯설고 진한 남성용 스킨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미세하게 정체 모를 고가의 니치 향수 냄새가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냄새야? 준노의 가벼운 질문에 유진은 찰나의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동호회 사람들이랑 카페에 있었는데 옆자리 남자 향수가 너무 독했나 봐.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유진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메시지들, 그리고 준노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황급히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는 아내의 부자연스러운 손길은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폰을 숨기거나 샤워실까지 가져가기 시작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준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은 지독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운동은 어땠어? 눈 상태는 좋았고? 라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남의 것처럼 생경하게 들렸고, 생긋 웃으며 스키장의 가짜 풍경을 늘어놓는 유진의 거짓말을 들을 때면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7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소설을 쓸 수 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저녁 행복한 남편을 연기하는 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준노는 은밀하게 사설 탐정인 강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복판, 간판도 제대로 없는 낡은 사무실에서 마주한 강 팀장은 베테랑답게 준노의 의심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남편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첫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평창의 스키장에 간다고 했던 지난 주말, 그녀의 차는 횡성 근처에 한 외딴 곳에 위치한 고급 별장으로 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곳은 스키장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사생활이 보장된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강 팀장이 건넨 사진 속에서 유진은 준노에게 보여준 적 없는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준노도 아는 얼굴인 유진의 대학 시절 선배 최 씨였습니다. 준노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심장이 솟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기묘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극은 필요 없었습니다. 준노는 강 팀장에게 더욱 정밀한 감시를 의뢰했고,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은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준노의 태블릿 PC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기만하며 타인과 미래를 즐기는 영상을 볼 때마다 준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려온 모든 것, 그 완벽한 가짜 천국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유진이 가장 신뢰하고 있던 7주년 기념 여행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바랑산 정상을 비극의 무대로 선택한 것은 준노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준노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외도 그 자체보다 지난 7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배웅하며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그 미소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 탐정 강 팀장은 수사를 진행하며 유진이 단순히 외도를 하는 것을 넘어 준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최 씨와 모의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유진은 준노가 깊이 잠든 사이 그의 인감 도장을 확인하고 주요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노는 이제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준노는 매일 퇴근 후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국을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국물 속에 나를 잠들게 할 약이 들어있어도 이상하지 않겠군. 이런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도 그는 완벽하게 남편의 가면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고, 유진이 사고 싶어 하던 고가의 가방을 선물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상대가 가장 방심했을 때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타이밍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노는 강 팀장과의 비밀 회동에서 복수의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강 팀장님, 제가 신호를 주면 그때 준비한 자료들을 유진의 친정 식구들과 최 씨의 회사 게시판에 동시에 뿌려주세요. 준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그리고 상대가 승리의 도취에 방심하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릴 것. 준노는 유진이 최 씨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 내용을 도청하며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남편이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것이 곧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발왕산 정상에서 준노가 유진에게 건넨 그 차가운 시선은 7년간 쌓아온 인내와 수개월간의 철저한 준비가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자기는 스키 탈 때가 제일 예뻐. 특히 오늘처럼 하얀 옷을 입었을 때 말이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리프트에 태워보낼 때 준노는 이미 아내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공은 준노의 손을 떠나 잔인한 법과 현실의 심판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확보한 결정적인 폴더에는 유진과 최 씨가 별장에서 나눈 적나라한 대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준노의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려 했던 산업 스파이 행위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 사건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였습니다. 준노는 이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징후가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의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노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장악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만이 여러분을 가짜 삶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아침이 밝으면 유진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가짜 천국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과연 준노가 설계한 이 완벽한 덫에서 유진은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그리고 발왕산의 그 시린 눈밭 위에서 시작된 복수의 끝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준노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최 씨의 숨겨진 과거와 유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위험한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숨막히는 진실의 다음 장이 곧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 복수의 끝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이어지는 다음 화에서 확인하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평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날이었죠. 준노는 발왕산 정상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배신감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채 이제는 자신이 설계한 덫의 다음 단계를 묵묵히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 끼치는 이 연극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고통을 복수로 승화시키는 한 남자의 치밀한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소름 돋는 반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숙소인 리조트 안 화려한 조명 아래서 유진은 마치 오늘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눈부셨습니다. 그녀가 걸친 화이트 컬러의 명품 스키복은 어둠 속에서도 형광빛을 내며 그녀의 설원의 백조 같은 이미지를 더욱 극대화했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 옷은 준노가 작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준노는 무거운 장비를 챙기며 연신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아무래도 발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까 정상에서 무리했나 봐. 준노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파에 주저앉자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동자에는 묘한 해방감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자기야, 많이 아파. 그럼 오늘 야간 스키는 나 혼자라도 다녀올까? 모임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유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이미 그녀의 손은 장갑을 고쳐 끼고 있었습니다. 준노는 그런 아내의 이면을 꿰뚫어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준노는 대학 시절 테니스 선수로 활동할 만큼 운동신경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난 7년간 운동에 서툰 척 연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 당신이라도 즐기고 와. 난 여기서 좀 쉬고 있을게. 유진은 준노의 곁으로 다가와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에 가벼운 작별의 입맞춤을 남겼죠. 하지만 준노에게 그 호는 부드러운 애정의 표시가 아니라 끈적하고 역겨운 배신의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칸에 닿는 그녀의 숨결에서 그녀가 평소 쓰지 않는 낯선 남자의 스킨 잔향이 섞여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속이 뒤틀렸지만 준노는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이제 곧 이 역겨운 연극도 끝날 테니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유진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침대에 누워 신음하던 준노는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에 나약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펴고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탐정강 팀장이 전송하는 실시간 드론 영상과 GPS 신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화면 속 유진은 슬로프로 향하는 대신 리조트 뒤편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민첩했고 주변을 살피는 눈초리는 흡사 범죄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던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진은 마치 제 집이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옆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 씨였습니다. 준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야간 스키를 즐기러 간다던 그 시간, 그녀는 차가운 눈밭이 아닌 최 씨의 따뜻한 시트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국도로 향했습니다. 강 팀장의 드론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상공에서 그들의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목적지는 역시 그곳입니까? 준노가 차갑게 묻자 이어폰 너머로 강 팀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횡성 쪽 사유지 별장으로 직행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20분 뒤입니다. 준노는 태블릿 PC를 통해 유진의 헬멧에 심어둔 도청 장치를 활성화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는 가관이었습니다. 준노 그 바보, 발목 아프다고 누워있는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당신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유진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준노의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맞장구를 쳤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계획대로만 되면 그 집도 재산도 다 우리 거야. 박준노는 그냥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지. 준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 준노가 7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을 송두리째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향하는 그 화려한 별장이 사실은 준노가 파놓은 거대한 무덤이라는 사실을요.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세단의 붉은 후미등은 마치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였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가면을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 속에서 차는 어느덧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별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철제 대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준노는 강 팀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화와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내일 아침 발왕산 정상에서 이 모든 진실이 폭발할 수 있도록 준노는 창밖에 시린 밤 풍경을 응시하며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먹잇감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도 준노는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진은 과연 언제부터 나를 증오하게 된 걸까? 우리가 함께한 그 수많은 여행과 기념일들은 모두 가짜였을까? 배신의 쓴맛은 차가운 얼음물보다 더 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테니까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준노의 눈은 더욱 매섭게 빛났고 별장에서 벌어질 그들의 은밀한 축제는 곧 준노의 잔인한 복수극으로 뒤바뀔 운명이었습니다. 과연 유진과 최 씨는 내일 아침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요? 준노가 준비한 이 진실의 방은 단순히 불륜의 증거만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진이 그토록 원하던 욕망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최후의 심판대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복수의 시계추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하지 마세요. 준노처럼 확실한 법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전문 탐정이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소름 돋는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긴박한 추격전의 끝에서 준노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반전은 무엇일까요? 유진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낯선 서류 뭉치와 최 씨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 과연 이 복수극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연극의 마지막 커튼이 올라가는 순간 그 자리에 서 있을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러분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역대급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용평의 시린 새벽 공기는 간밤의 은밀한 소동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제 밤늦게까지 야간 스키를 즐겼다며 짐짓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들뜬 기운이 남아있었죠. 준노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냥꾼이 놓은 덫은 이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자기야, 우리 오늘 아침에는 발왕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 찍자. 어제는 너무 짧게 있었잖아. 준노의 제안에 유진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듯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향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발 1458m. 발왕산 전망대에 도착하자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어제 그녀가 입었던 그 눈부신 화이트 스키복은 오늘따라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전망대 한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녀를 이끌던 준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어때? 여기 풍경 참 아름답지. 준노의 물음에 유진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려 했지만 준노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그녀가 최 씨와 함께 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부터 시작해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노골적인 행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드론이 포착한 선명한 영상 속에서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진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거 다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의 태도였죠. 하지만 준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6개월간의 통화 내역, 블랙박스 기록, 그리고 최 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정리된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유진아, 넌 네가 이 높은 산 위에서 우아하게 비행하는 백조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아니야. 넌 그저 진흙탕 속을 뒹구는 추악한 존재일 뿐이야. 준노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당하던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준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 남자가 날 유혹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순백색 스키복, 무릎팍은 녹아내린 눈과 흙탕물에 절어 더럽게 얼룩졌습니다. 화려했던 서론의 여신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죠. 준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건 네가 평생 법정에서 찾아야 할 단어야. 준노는 그녀의 비명 섞인 통곡을 뒤로한 채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습니다. 전망대에 홀로 남겨진 유진은 멀어져가는 케이블카를 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차가운 산바람은 그녀의 목소리를 허공으로 흩뿌릴 뿐이었습니다. 그 후의 전개는 준노의 설계대로 치밀하게 흘러갔습니다. 법정에서 유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준노가 제출한 압도적인 양의 증거 앞에서 판사는 유진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재산 분할권은커녕 그녀는 그토록 집착했던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매장은 더 처참했습니다. 우아한 사모님으로 통하던 그녀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내연남 최 씨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준노는 최 씨의 회사의 불륜 사실과 함께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최 씨는 즉각 해고된 뒤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유진은 결국 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끌어모아 작은 스키 대여점을 차리며 재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경영 미숙과 무리한 확장은 순식간에 빚더미를 만들었고 믿었던 직원에게 사기까지 당하며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생활을 시작했고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이라는 독을 품은 자가 마주하게 될 필연적인 인과응보의 기록이죠. 준노는 이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유진은 차가운 눈바닥 같은 절망 속에서 매일같이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대가는 아직 전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마주해야 할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준노가 발견한 마지막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진실은 준노조차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결말이 남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실질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배신자를 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유진의 외도를 알게 된 준노가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유진은 증거를 인멸하고 오히려 준노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갔을 겁니다. 준노처럼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고 기록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준노가 강 팀장이라는 전문가를 고용해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개인이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지만 전문가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혼자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셋째, 경제적 독립권을 확보하십시오. 유진이 마지막에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재산 분할에서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신당한 후에 빈털터리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는 정작 필요할 때 찾으려면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지혜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는 따뜻한 위로를, 그리고 대처법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함께 고민하는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유진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저버린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경종을 울려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준노는 유진이 최 씨와 나누었던 미공개 대화 녹취록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유진이 준노를 선택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결혼 생활 7년 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진이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노를 타겟으로 삼았던 설계된 결혼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죠. 준노는 떨리는 손으로 녹취록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준노 그 인간, 어차피 부모님 유산 받으면 그때 처리하면 돼. 지금은 그냥 착한 아내 코스프레나 하면서 기다리자고. 유진의 소름 끼치는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준노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암살자와 다름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소름 돋는 반전의 실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준노였다면 이미 모든 것을 빼앗고 파멸시킨 전처에게 또 다른 복수를 감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유진의 가문에 숨겨진 검은 커넥션과 준노가 실행한 최후의 일격, 제로지로 프로젝트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 시리즈를 놓치면 여러분은 역대급 반전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다음 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유진이 지금 차가운 단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는 모습은 누군가에겐 통쾌한 복수극이겠지만 누군가에겐 뼈아픈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진실과 신뢰 위에 쌓아 올린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소름 돋았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경고를 전달해 주세요. 배신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강력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진실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소름 끼치는 녹취록 속 진실이 밝혀진 후 한때 설원의 여신이라 불렸던 유진의 삶은 급격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준노와의 이혼 재판은 그녀에게 자비 없는 심판대였습니다. 모든 외도 증거와 결혼 전부터 계획된 기만 행위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유진은 위자료는커녕 단 한 푼의 재산도 분할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의 노후자금과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끌어모아 스키 대여점을 차렸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을 되찾고 싶었던 과도한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벌이었을까요? 경영은커녕 세상 물정조차 몰랐던 그녀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자본금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파산 절차는 냉혹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일궈온 집에서 쫓겨나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진의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독한 세제에 갈라진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현재 유진은 지방의 한 허름한 기사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예전에 준노가 사주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퇴근길 그녀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준노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봅니다. 화면 속 준노는 예전에 서툴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멋진 스키복을 입고 설원을 자유롭게 누비는 숙련된 스키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새로운 인연들과 평온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준노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계절이 왔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시린 칼바람만 부는 겨울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결말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배우자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탐욕을 쫓았던 대가는 이처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뢰를 저버린 순간 당신이 누리던 모든 우아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배신으로 얻은 짧은 쾌락의 끝에는 결코 녹지 않는 차가운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유진처럼 가면을 쓴 채 타인의 인생을 망치려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준노처럼 묵묵히 인내하며 진실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배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엄중한 경고를 공유해 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준노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눈부신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처럼 거짓된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소름 돋는 현실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편에 공개될 사라진 내연남의 행방과 드러난 거대 채무의 실체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누구보다 빨리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정의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